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이심입니다. 그 좌파의 위선과 광기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여성은 수요일 날 캐피톨 힐,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낙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나와서 낙태에 관련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좌파 운동원인데 에이미 아람바이드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여성에게 그러면 당신은 남성도 임신을 하고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뻔뻔스럽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선과 광기의 극에 도달한 것은 뭐냐면, 여성이 어디 있고 남성이 어디 있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지, 뭐 이런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좌들이. 그런데 이런 극자들하고 낙태 찬성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프로초이스죠,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지금 사회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 거짓말을 미국 사회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이 광기가 극에 달해 가지고 이제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미 의회에서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로우 v 웨이드가 무엇이다 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린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우 v 웨이드에 관한 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오늘은 부연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1973년도에 잘못 헌법을 유권 해석한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바로잡자 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액티비스트가 일부러 언론에 누설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운동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럽니다. 이게 매우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인데도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사람은 이제 미 상원의 majority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당 리더인데, 척 슈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시위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 시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평화스럽게 한다면, 평화스러운 시위라면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여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이 여성도 극좌파의 상원의원인데, 이 여자는 지금 뭐 목에다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 시위자들을. 그리고 지금 이 백악관에 새로 신임 대변인으로 들어온 흑인 여성인데, 이 사람도 역시 바이든 정권의 이런 무책임하고 일부러 조장하고 선동하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5월 초에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좌파 전략이 무너지며 보이는 광기라고 동영상 124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바이든 정권 내의 국토안전부에서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보드라는 것을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토안전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 많은 옳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국토안전부 내에서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을 수집하는 보드를 만들겠다라고 거의 정신 이상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아시겠지만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 보면 오셔니아라는 가상국가가 나오고 그 나라 정부에 여러 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Ministry of Truth라는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실부가 되겠죠. 이 진실부라는 부는 뭐를 하는 부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국민을 다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제 그 독재를 하는데 이 진실부라는 것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만드는 이 소위 진실부에 속하는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 그 보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총 그 부서장으로 누구를 임명을 했냐면 니나 젠코위츠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그 2016년도부터 그 힐러리가 트럼프가 그 러시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릴 때 그 랩 뮤직으로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틱톡에다가 퍼뜨린 여자예요. 물론 가사 내용은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는 러시아와 뭐 이렇게 그 관련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노래. SNS에서 이 여성이 부른 노래가 그 좌파 젊은이들한테 많이 이제 인기가 있고 하니까 바이든이 이걸 데려다가 그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의 장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여자가 사표를 내고 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문을 닫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이 여자는 사표를 내고 나갔고 이 부서는 문을 닫았는데 좌파들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한 걸음 다시 물러서서 뭐 문을 닫지는 않고 고려하겠다. 이제 더 좀 자세하게 일단 중지하고 알아보겠다라고 말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부서는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CNN 플러스도 완전히 우워키즘에 젖어가지고 그 회사를 론치를 했는데 3주 조금 넘어서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권과 좌파들이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뭐를 엄청나게 뭐 할 것처럼 하지만 3주에서 4주 내에 다 폭망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좌파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이 보통 시샘말로 표현으로 그냥 신물이 나버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 조세프 괴벨스라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그 선동 부장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이것을 1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계속하게 되면 이게 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바이든과 이 민주당의 좌파 정권은 나치 독일의 선동 수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1세기의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수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정신을 차리니까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주류 언론밖에 없는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TV나 신문 뉴스를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TV 신문 세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넷 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는 아무리 좌파 선전을 해도 이 사람들은 주류 언론밖에 없어서 일방적인 뉴스를 보내던 시절은 끝났고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자기네들 생각에 옳다라고 그 생각하는 뉴스를 접하니까 인터넷에서 이 좌파 선동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안 먹히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미스인포메이션이다,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치부하면서 이 선동질을 조금 과학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온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좌파 쪽에.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바이든 정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전선동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그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말이 나오면 이걸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걸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치부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캔슬하고 워키즘으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는 겁니다. 저도 그 며칠 전에 정말로 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뭐 트럼프 얘기를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뭐 이런 데 칭찬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정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실시한 것, 또 트럼프가 했던 정책,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 자기는 그 디테일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디테일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빠지는 건 그래도 조금 나은 겁니다. 양심적인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로 그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당신이 뭘 잘못 알았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덤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좌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심지어는 가족 내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말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영어로 he says, she says 뭐 이렇게 I versus him, I versus her, 나와 그 여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 가면은 이제 그 진실은 밝혀지지만 당장 눈앞에서 당장 몇 년 동안 그 거짓말이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로 주장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계에 온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좀 모자르고 해서 목소리도 좀 가라앉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또 그 중에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그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또 임명하는 그 커미셔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사추세츠 주 내에 그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미션이 있고 주정부 내에 그 커미셔너의 커미셔너가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인 것 같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그 사람과 같이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시안 크라임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예방책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 매사추세츠 주 내에 지금 그 반아시안 그 범죄는 없습니다. 그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한두 명 있다면은 그것은 아시안이나 흑인이나 인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소위 그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대표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미션에서 나온 커미셔너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시안 쪽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 아시안에게 오는 헤이트 크라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뭐 훌륭한 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항상 그 피해자인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소수민족이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아무런 범죄도 없고 이런데도 우리는 범죄의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것은 우리 2세도 있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우리의 2세들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그 사이드로 붙어 있는 여기 남의 나라에 와서 붙어서 사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기생충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주인으로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의 무슨 특성이라든가 앞으로 그 발전될 수 있는 또는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이러이러하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안들이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어떤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는 숫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 사회 각계각층 특히 그 정치 분야에 이런데 underrepresented 돼 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그 인구나 이런 역량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여기에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매사추세츠 거버먼 아시안 커미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건설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아니라 무슨 그 언더 프리빌리지 아니면은 그 뭐 크라임 빅텀이나 또는 앞으로 퓨처에 likely crime victim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 뭐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단계로 어필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이념이 다르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 자기네 이념이나 이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심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올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특히 이번 주는 힘듭니다. 200명 정도가 이렇게 구독자가 늡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이번 주 지금 4일째 구독자가 줄었고, 그 다음에 줄은 상태에서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지지 때문에 이 의욕을 좀 상실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항상 다시 생각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뵈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그 제 자신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갈 때까지 간 좌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똑똑해진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10대와 20대들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뉴스를 퍼버대는 그 인포메이션이라고는 받을 게 딱 그 주류 언론밖에 없었던 시대와는 매우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그 희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오히려 아무리 좌파가 선전을 해대도 CRT를 가리키고 뭐 이러한 행동을 해도 지금 10대, 20대들은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터넷에 대해서는 주류 언론이 일방적으로 머리에다 집어넣는 TV 뉴스 또 신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뉴스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바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좌파가 설 땅은 좁아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고 이제 변하는 세상, 무너지는 그 좌파를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